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만행이 제대로 드러났다는 내용인데요. 어제 중요한 단독 보도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간략하게 전해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한테 개인 번호로 3통의 전화를 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첩 당일에 대통령이 직접 장관한테 3차례나 전화했는데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 관련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당일 이종섭 전 장관에게 수차례, 그것도 본인이 직접 전화했다는 걸 무슨 수로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박정훈 대령 측이 군사법원의 항명죄 재판에서 통신기록 조회 결과를 회신한 결과 이런 내용이 드러났다는 거고요. 쉽게 말하자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넘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한테 3차례나 직접 전화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힘 측에서는 경로하는 게 무슨 문제냐, 화내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애초에 계속 말씀드리듯이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장관한테 전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게 뒤집어졌는데 이게 수사 외압이 아니면 뭡니까? 그것도 자기 핸드폰으로 직접 걸었다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무슨 깡입니까? 한평생 검찰에서 지내서 검찰짱까지 먹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나는 그러니까 수사받을 일이 없다. 이런 무개념한 생각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겠냐고요. 이런 이에 대해서 점점 더 수사망이 좁혀져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렇게 전화한 게 이첩 기록을 회수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아닌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3차례의 통화를 한 게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통화는 수사단이 수사자료를 경북경찰서에 넘긴 17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통화 사이에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이 이뤄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통화 중에 해임됐다, 이런 단독 보도도 나온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은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공개가 됐다는 거고요. 그동안 이종섭 전 장관이 거짓말했던 것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통화한 적 없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놓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당일날 3차례나, 그것도 개인 전화로 전화를 했다는 게 드러난 만큼 파장이 어마어마한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종섭 측은 아니 군 통수권자가 국방장관하고 통화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 그럼 거짓말을 했냐니까요. 이종섭 전 장관이 떳떳했으면 진작부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전화한 적 없다 라고 먼저 말을 해놓고 나중에 증거가 드러나니까 아니 통화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다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윤석열 검찰의 잣대대로면 그냥 다른 걸로 전화했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이게 장난입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화로 소통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딴 식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세상을 우습게 알면 저런 말장난으로 대충 때우려고 하는 걸까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언론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윤석열의 개인 전화번호가 이종섭 전화기에 3번이나 찍힌 걸 무슨 수로 방어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VIP 경로설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거다, 이건 결정적 자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정말 기가 막히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엄밀히 따지면 집이 아니라 딴 데 가야죠. 네이버 댓글에서도 끝났다, 탄핵열차 출발한다, 사고 이후에 마침 우연하게도 사건이 이첩하는 날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질책을 하고 그 질책을 받은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이첩된 사건을 회수해서 특정한 몇 사람의 혐의를 빼버리고 이걸 아주 국민을 뭐로 보는 거냐, 이런 비판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탄핵에 대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꺼내기 시작했고요. 이건 결코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대통령실의 말장난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혜병 특검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헛소리를 하던 하태경, 조정훈, 이런 인간들도 절대로 잊어서 안 되고요. 아무튼 사방에서 이러한 단독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던 와중에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했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죠.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대통령실이 사용하는 국번이라고 하고요. 이종섭 전 장관이 이 번호로 걸려온 상대방과 2분 48초 동안 통화했다는 기록도 확보한 겁니다. 이첩 보류 지시 전에 통화를 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의 보좌관이 약 2시간 뒤에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도 전화했다고 하죠.
한마디로 해병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실도 직접 국가안보실과 접촉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실과의 통화 내용이 뭐였는지, 임기훈 전 비서관과의 통화가 왜 이뤄졌는지 이것도 수사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단순히 공수처에만 맡겨놓을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 이건 대통령실과 군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났고 단순한 언플만으로도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됐기에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통령실 겨냥한 수사도 당연히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떻게 주요 국면마다 이렇게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긴밀히 소통을 하냐? 이게 무슨 자연스러운 소통이냐? 지금 장난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대통령실로 저렇게 수사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박진희 전 보좌관, 김기한 사령관, 이들은 물론이고 연결고리라고 지목되고 있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임기훈 전 비서관, 김영래 해병대 대령, 이 사람은 이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사람이죠. 이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어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접한 해병대 예비역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호통을 쳤는데요. 만약 당신들 아들이 죽었더라도 이런 짓을 저질렀겠냐? 당신들 아들이라면, 당신들 손자라면 그래도 이런 식으로 행동했겠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린 거고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동안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만나서 제발 상식적인 표결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지만 전혀 안 들은 거고요. 그러니까 니들이 인간이냐, 니들이 보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당신들이 사람이냐 라는 일침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거라 보고요. 그래서 이할 종대로 행군해서 국힘까지 찾아갔죠. 더럽고 추악한 정당이라는 거고요. 윤석열이 범인이다. 윤석열 정권의 참수작전을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권 퇴진 운동 선봉에 서겠다는 거고요. 국힘과 윤석열 정권에 참수작전을 할 것을 선포한다고 예고한 만큼 이건 결코 국힘과 윤석열 측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도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관련한 기사마다 채팅도 많이 달리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자, 탄핵을 해서 끌어내려야 된다, 더 이상 저들은 기다려주고 대화하고 이럴 가치도 없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국힘을 비판하고 있죠. 특검법 부결을 집착하다가 민생 법안을 날렸단 비판인데요. 결국 최혜병 특검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가만 쏟은 게 국힘입니다. 도대체 저게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조선일보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 건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이것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이건 정부가 절대 받을 수 없다. 민주유공자법도 반발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그냥 다 막아버리는 건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국회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자기들 입맛에만 맞는 거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려고 대통령실 간 겁니까?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엄청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 상식선으로 납득할 수 있겠냐고요. 이러니까 참 대통령하기 쉽다.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전세 사기가 뭔지는 알고 지금 저러는 거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방통위 소속마저 윤석열 캠프 용산 행정관 출신이 맡았던 단독 보도도 나왔죠. 쉽게 말해 방심위가 전례 없는 중징계를 막 때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방통위 소송 비용이 10년 새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방통위가 방심위 제재 소송을 윤석열 캠프 출신 권오현 변호사한테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통령 측근한테까지 세금을 쏟아주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 대통령과 친분 때문에 소송을 맡은 거 아니냐, 누군가한테 일종의 이익을 몰아준 거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권오현 변호사는 불쾌하다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불쾌하든 말든 지금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민영배 의원은 비판 언론 길들이기가 얼마나 무리한지 단적으로 입증된 사례라고 지적하며 혈세 낭비까지 이어지는 언론 장악 시도 즉각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계약의 적정성 등을 살펴서 수임 취소라든지 관련자 징계까지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딱 한 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국민의힘 대통령실의 말장난으로 이 어마어마한 사안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개인 전화로 저렇게 전화까지 직접 했다는 걸 무슨 수로 덮고 넘어가겠습니까?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핵심적인 내용들만 계속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